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언택트 3대장, 3총사들 한 번에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 되게 긍정적이다. 일단 뭐 주가에는 뭐 그렇게 뭐 반영을 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뭐 이런 종목들은 실적은 상당히 좋다. 그리고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게임 리니지 2M에 대한 매출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향후 신작들이 하나하나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모멘텀 체크를 좀 해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오늘 시간에도 혀가 꼬이네요. 오늘 시간에도 NC소프트, 네이버, 카카오 3대장들 한번 총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섹터 흐름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섹터는 당연히 인터넷 게임이죠. 인터넷 게임 안에서도 그 이제 언택트 사람들이 거리두기 그리고 외부로 나가지 않으면서 이제 언택트 시대가 도래했다. 뭐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왔었죠. 그러면서 언택트 관련주들이 엄청 많이 올랐고 그러면서 잠깐은 숨고르게 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디지털 광고 매출을 회복세. 광고하면 또 카카오 네이버 아니겠습니까? 신규 광고 상품 판매에 긍정적.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스쳐 지나가는, 여러분이 네이버나 카카오를 이용할 때 스쳐 지나가는 어딘가에마다 다 광고가 들어가고 있다. 거기 그 광고 들어가는 그 공간마다 다 카카오랑 네이버에선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점점 사람들이 광고 경쟁이 붙을수록 광고 단가는 당연히 높아질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매출로 연결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반기 영향으로 부진했던 디지털 광고 매출 왜 부진했냐면 광고를 맡길 기업들이 매출이 안 나오니까 광고를 또 안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놓고 있는 거죠. 물론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약간은 조금 이제 광고 집행비를 아끼는 거죠. 그죠? 하지만 코로나 영향을 점차 벗어나면 회복 전망 그리고 광고 경기를 전망하는 광고 경기 전망 지수도 102까지 떨어졌으나 3분기에는 107에서 110까지 유지됐다. 네이버의 스마트 채널, 카카오의 톡보드 광고, 신규 광고 상품 매출도 긍정적이고 두 광고 모두 대형 브랜드 광고주와 중소형 성과형 광고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광고 지면으로 출시됐다라는 게 큰 데는 당연히 이제 대형 브랜드들이 쓰겠죠. 뭐 네이버 여러분들이 들어가자마자 검색창 밑에 엄청나게 큰 광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엄청 비싸요, 여러분들. 거기는 엄청 비싸고 그 막 뉴스 같은데 밑에 혹은 뭐 로그인 하는데 밑에 잠깐 싹 지나가는 요런 데는 이제 중소형 기업들도 할 수는 있겠죠. 물론 할 수는 있을 건데 거기도 가격이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의 경우에는 검색 광고, 쇼핑 광고, 네이버 쇼핑 매출 연동 수수료 등 양호할 것으로 보이고 카카오는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톡보드 광고 매출과 카카오톡 내 광고 매출 증가가 전망된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사실. 코로나란 이제 돌발 변수가 있었지만, 그죠? 그리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2.5단계까지 올라갔었죠. 이러면서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집 밖에 안 나가고 인터넷, 컴퓨터, 핸드폰으로 쇼핑을 하면서 거래대금, 이커머스의 거래대금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국내 이커머스 시장 내 점유율이 가장 높은 네이버 쇼핑 거래대금 성장도 견주했을 것으로 추정. 3분기 네이버 쇼핑 거래대금, 네이버페이 거래대금 역시 전년 대비해서 절반씩 다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카카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카카오 선물 주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하시는 그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를 선물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일정 부분 수수료는 카카오가 먹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일 축하라든지 그 외적으로 선물하기를 계속하면은 카카오의 매출은 계속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잠깐 짚고 넘어가면 문화, 레저, 펜션, 여행, 교통 서비스 거래 대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네, 나라에서 집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니까 나가면 안 되죠. 그 유료 컨텐츠들, 웹툰, 웹소설. 그 저번에 말씀드린 게 이제 웹툰 시장은 예전에는 그림 그리는 사람들을 약간은 너 그거 그림 그려가지고 어떻게 성공할래 했지만 누가 나왔죠? 기안84라는 웹툰 그 뭐라 그러죠? 여튼 웹툰이스트라고 하나요? 이제 만화가가 이것도 옛날에 프로게이머 보는 시각이랑 비슷해요. 너 언제 집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게임만 할래 했는데
뭐 제가 롤은 안 하지만 롤에 이제 누구죠? 페이커 그분이 뭐 엄청나게 연봉도 많이 받고 하면서 인식이 점차 변화됐죠. 그 다음 이제 웹툰이 그런 구조를 깼고 그 다음에 이제 웹 소설도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신사업, 카카오의 신사업 모빌리티 엄청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카카오의 신사업들이 3, 4분기부터 점차 BEP를 넘기는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시기가 이제 3분기에서 4분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타는 택시, 아침에 헐레벌떡 출근할 때 타는 택시, 그리고 안 잡히니까 블루 택시 잡고 안 잡히니까 블랙 택시 잡고 하면서 그런 연동 택시와 소비자들을 연동시켜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카카오에서 역시 수수료를 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임 아마 NC소프트를 겨냥해가지고 섹터를 나눠놓은 것 같아요. 신규 흥행 게임 등장 지속 중. 자, 이거 설명드렸었죠. 팡야부터 뭐 아이온 등등 신규 게임들 NC소프트 계속 나올 겁니다. 해외 진출도 있고요. 하지만 리니지 2 매출은 하향 안정화됐어요. 그러니까 리니지 2 매출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NC소프트에서. 근데 이제 또 대항마가 하나 나왔었죠. 바람의 나라. 그리고 뭐 기적의 검. 요런 게임들이 나오면서 리니지의 매출을 조금 방해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저번 시간에 같이 봤던 대로 여기도 똑같이 나오네요. 구글 플레이 리니지 2하고 리니지 2M하고 리니지 M이 아직까지도 계속 상위권에 있습니다. 상위권에 있어요. 잠깐 바람의 나라가 여기 2위까지 올라갔다가 운영을 먹같이 한다는 그 유저들의 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리니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과금을 유도는 하지만 게임은 과금한 만큼 이제 내가 세지고 그렇게 되는데 바람의 나라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간 운이 많이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매출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이 많이 할 이유가 사실 없겠죠. 운이 작용을 한다면 주식도 똑같아요. 운으로 주식하는 사람들이 돈 벌면 사람들이 분석을 안 하겠죠. 하지만 주식은 분석에 따라 비례한다는 점은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기업들의 이제 리포트 간략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이버 3분기에는 일시적인 부진, 매출 구분 변경은 긍정적인 효과다. 뭐 전년 대비해서 다 오르긴 해요. 다 오르긴 합니다만 이제 예상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 라는 전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상향은 꾸준히 하고 있다는 부분, 카카오 네이버 똑같습니다. 우상향은 계속 하고 있지만 그냥 시장에서 예상했던 부분 정도까지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아니면 그 정도인 것 같은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좀 증가의 측면이 있다고 해요. 웹툰의 글로벌 마케팅, 우리나라에서 퍼지는 게 아니라 그 국가를 공략하기 위해서 그 국가의 법인을 세워가지고 공략하는 쪽으로 약간 공격적으로 바꿨죠. 그러면서 약간 좀 투자 비용이 들어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네이버 페이라든지 뭐 광고 매출은 사실 다 전년 대비해서 오를 수밖에 없다. 뭐 웹툰도 63%나 올랐고 IT 플랫폼 매출은 68%나 올랐고, 그죠? 그래서 뭐 다 봤던 내용입니다. 리포트 한번 나오고 이거 꾸준히 체크를 해가면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해드리는 거예요. 카카오 열매를 향유할 때, 제가 발음이 안 좋은 편이 아닌데 발음이 꼬이네요. 전 사업부 고른 성장 지속, 그러니까 자회사들 얘기하는 거죠. 자회사들 다 손익분기점 넘기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올라갈 수밖에. 하지만 마찬가지로 컨센 대비해서 그러니까 부합하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사업의 고른 성장, 톡비즈, 선물하기, 광고, 모빌리티,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도 상장을 했었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 잠깐 말씀드리면 상장 이슈로 기대감으로 확 올랐다가 그 다음 뭐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신작 게임이 나오는 것에 대한 매출이 주가 영향에 강하게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봤던 내용들을 계속 복습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놓친 부분이 없게끔 진행은 하지만 아마 없을 거예요. 결국은 지나갈 일정 지연이다. 신작 게임이 빨리 나와서 매출을 발생시켜야 되는데 이게 지연이 되면 매출도 당연히 뒤로 밀려나겠죠. 그거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 NC 주가에 좀 반영이 됐었죠. 그래서 NC소프트 주가가 조금 밀렸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돌아나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좀 보여줬어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이거죠. 결국 불소2랑 리니지2 해외 출시 연기 가능성을 반영해서
주가에는 좀 조정을 보인 가장 큰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작 출시 일정은 소폭 조정될 듯. 지금 주가에 반영이 어느 정도 됐어요.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어차피 나올 게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이제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가 이걸 기반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옛날만큼 처음 게임을 개발할 때만큼의 돈이 막 많이 들어가거나 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3분기 매출은 좀 반등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소폭 하회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리니지 2M이 생각보다 매출이 지금 안 나온 것 같아요. 하지만 4분기에 반등할 것이고 실적을 이제 견인할 만한 신작 게임들이 하나 나올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출액과 영업이익은요 꾸준히 오릅니다 매년. 그러니까 주가가 그러니까 일시적인 그러니까 조정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여러분들 주식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주식이 주가가 이렇게 가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가거나 이탈시켰다가 이렇게 다시 회복하거나 하는 흐름이 보통 건강한 종목들의 흐름이기 때문에 뭐 주주분들께서 여기다 갖고 있다고 빠지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실 필요까진 사실 없다고 보여집니다.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80만 원을 빨리 회복해 주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한 단계 주가는 다운됐으나 이 부분은 다시 한번 77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에 힘을 응축시키고 다시 땡길 가능성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언택트 3총사들 정리 한 번에 쫙 해드렸는데 뭐 특별한 내용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복습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어차피 또 똑같은 내용일 텐데 라고 하기에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벌금 맞아버리고 NC 같은 경우에는 하염없이 빠질 것 같다가 갑자기 우려감 해소로 반등해버리고, 그러니까 주가는 함부로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꾸준히 계속 내 종목이라면 지켜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에서 저희 허브경제TV 검색을 하시면요 여기 사이트가 뜹니다. 사이트 오시면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들도 올라가고 주식 아카데미도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의 무료 추천 종목 역시 진행을 했겠죠. 오늘 실시간 리딩 8시부터 진행을 하고요. 공지사항 이제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서 올려드렸으니까 가독성은 훨씬 더 좋을 겁니다. 미장이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시간 좀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맨날 야간 브리핑까지 해서 드립니다. 미국장. 그래서 9시부터 세 종목이 나갑니다. CJ시푸드, 에스코넥, TS인베스트먼트. 그래서 당일 매수, 당일 매도 관점으로 단타 스캘핑 하실 분들은 여기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 많이 방문해 주시고 카카오톡 친구 추가 이벤트를 통해서 많은 혜택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